정상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많이 보도가 된 것처럼 우리 정치가 탄핵 사태로, 계엄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공백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국정 리더십이 공백이 생겼고, 특히 외교안보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대외 정책에 있어서 차질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정부가 들어왔고, 이 신정부 하에서 대외 정책,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가 이제 복귀하고 정상화됐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릴 그런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상화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우리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서방 7개 국가의 주요 국가 정상들과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조화하시는 모습, 그래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국제무대에 돌아왔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러한 중대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는 리더십의 공백 때문에 한국이 어떤 국제무대의 주요 국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공백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G7 정상회의 같은 경우는 1970년대 경제 이슈로 출발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주요 외교안보, 경제통상 주요한 국제무대의 국제사회 현안을 다루는 그런 중요한 다자 회의이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뭐 지역사회와 전 세계를 보호한다든지 에너지 안보,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미래 파트너십 확보,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에 대해서 평화를 회복하는 걸 지원하는 이런 다양한 이슈가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에 확인해주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실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첨단 기술, 경제, 개발 협력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안보라든지 디지털 전환, 미래 파트너십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첨단 기술,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국가들이 이제 협력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 반드시 협력에 참여하고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다자회의 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해줄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주요국들과 협력을 증대하는 계기를 만드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 간의 상견례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정상외교가 돌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국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실질적 부분에서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대하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 참여가 상당한 외교 안보적으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 높을까요?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상당히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준 것처럼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요국 정상들과 통화를 순차적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또 여타 주요한 베트남이라든지 호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력이 투사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주요 국통 정상들과 통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관심이 주목되는 부분은 이제 G7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외교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 이 두 국가의 정상들과 실제로 조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일단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는데 외교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회생활하고 똑같아서 서로 만나서 악수도 하고 이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서로 만나는 시간이 길어져야 어떤 그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속내도 얘기하고 그 정도 좀 가까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교 무대에서 같이 만나서 악수하고 밥 먹고 이런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 외교도 예외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일본 이시바 총리와 만나셔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제 서로 이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자회의 계기로 열리게 되는 양자 회담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그러니까 짧습니다. 30분 정도, 길어 1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는 상견례를 뛰어넘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양국 정상께서 논의하거나 이럴 준비가 그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회의 계기로 열리는 양자회담에서는 이전에 실무 협의를 통해 가지고 거의 어떤 의제에 대해서 입장을 다 조율한 다음에 정상들끼리 만나서서 덕담하시고 이제 그걸 확인하는 이런 절차인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도 안 됐기 때문에 네. 실무 협의가 제대로 되기는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상견례를 하는 것 그리고 한일 간의 갖고 있는 그런 주요 현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함께 협력을 해나갑시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주요 의제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 정상 그리고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가 원론적으로 교환하는 이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회담을 하는데 중점이 주어질 거고요. 그래서 한미일 그 회담은 열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러나 과거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진을 한번 같이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덕담하시고 이제 모이셔서 한미일 정상이 사진 찍으시면서 이제 상견례도 하시고 신뢰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이게 소다자 모임이잖아요. 이것도 한미일 3국이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상징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퍼포먼스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좀 복잡한 국제 역학 구도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는 수년 전부터 좀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G7 정상회의는 어떻게 분위기가 흘러갈 것으로 보시는지 또 우리의 전략은 어떤 게 좀 적합할까요? 그렇습니다. 장기화되는 두 개의 전쟁에 대한 해법이라든지, 그다음 미래 먹거리를 할 수 있는 첨단 기술 핵심 분야에서 주요 국가들이 협력하는 것. 이와 더불어서 말씀하실 것처럼 지역사회 전 세계를 보호하는 의제가 있는데요. 여기에 다른 국가의 간섭 및 국가가 범죄 대응, 요게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국가의 간섭. 이것이 중국이 공세적으로 영향력을 이제 아시아태평양, 인도태평양에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G7 국가들이 이제 경계하고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갖다가 견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한중 간의 관계가 있고 중국이 우리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주요 행위자이기 때문에 관계를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G7 정상회의에서도 옵저버 관찰자 역할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동성명에 우리가 서명을 올리거나 이름 올릴 필요가 없고 옆에서 같이 이제 지켜보면서 의견을 공유하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그 중국 견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굳이 한중 관계를 개선하고 우리의 국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론적으로 어떤 영내에서의 평화 안정을 지키는 데는 우리도 공감을 하고 지지하고 적극 역할을 하겠다. 그러나 특정 국가를 주목해서 그 국가에 대해 견제를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거리를 두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그러니까 첨단 기술 핵심 분야에서는 G7 정상인 국가들과 주요 국가가 협력을 하지만 이러한 뭔가 논란이 될 수 있고 좀 불안이 야기될 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거리를 두는 실용적인 외교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비슷한 맥락에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좀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중국 정부도 미국을 견제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제 미중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와는 분명히 그러한 균형점,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포지션을 하는 데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등거리 외교라든지 균형 외교 이런 게 적용될 시기는 분명히 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그 토대 위에서 주변 국가들과 실용적으로 외교를 펼쳐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실용 외교의 어떤 지향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분명히 우리는 이제 미국 쪽에 가까이 붙는 게 사실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그걸 추구해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 사이에서 한미동맹이 한중 관계 관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측과 훨씬 더 가까워지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한미일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그 토대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이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고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소통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중국과. 그래서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뉴 노멀로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하고 그 기저에는 우리의 국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미국 내 전문가 그룹에서 한국과 호주를 G7 회원 그룹으로 이렇게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만큼 우리의 좀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증거라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상이 많이 높아졌죠. 이번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환영사가 나오고 이럴 때도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한국을 자기적으로 끌어들이려는 이런 견제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국의 어떤 높아진 전략적 중요성, 가치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한국을 그 G7에 포함시켜 G8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과 호주가 G7에 추가된다. 이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호주가 우리가 똑같은 동급으로 G7, G8, G9이 돼야 되나? 요거는 우리가 좀 훨씬 좀 높기 때문에 좀 그거를 좀 동등시하는 거에서는 조금 좀 신중하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그 G7에 한국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 G7 회원국들이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대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굉장히 좀 유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아시아 국가로 유일하게 G7에 들어가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일 관계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서 어떤 그러한 일본 쪽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끌어낸다면 머지않아 G8에 한국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